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도헌 원장입니다. 뿌띠라는 말은 작은, 사소한, 어린 등을 뜻하는 프랑스 말인데요. 현재 쓰이고 있는 뿌띠 시술이란 큰 수술이나 절개 없이 간편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술을 말합니다.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면서 성형 인구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술과 마취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은 뚜렷한 변화가 있는 대신에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 분들을 상담하면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형물 삽입 등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뿌띠 시술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만 진행했던 시술이라면 최근에는 뿌띠 시술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생겼을 정도로 그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뿌띠 성형의 종류로는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필러와 보톡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러는 깊게 패이거나 볼륨이 부족한 부위에 히알루론산과 같은 체내 성분과 유사한 충전 물질을 주입하여 부피를 채워주는 시술입니다. 필러의 종류는 주입하는 부위마다 달라지며 필러 종류에 따라 성분은 물론 기능과 효과, 유지기간, 가격의 차이까지 존재합니다. 영어로 fill이라는 뜻이 채우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부피를 채우고 싶은 부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지방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얼굴 부위가 꺼졌을 때 그 부위를 교정할 때, 깊은 주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낮은 코라든지 평평한 이마, 얇은 입술 등을 교정할 때 등 부피를 채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여성의 가슴이나 골반에도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의 가슴에 필러를 넣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에 주입한 필러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주변으로 흘러 원치 않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선 조직 내에 주입한 필러는 초음파 검사 상에서 주로 유방의 실질과 가슴 근육 사이에 검은색 덩어리처럼 관찰이 되지만 유방 실질 내에 분산되어 혹으로 관찰되기도 합니다. 결국 유방 확대는 물론 가슴 모양도 원치 않는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유방암 검진을 할 때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방 보형물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러는 크게 히알루론산 필러와 비히알루론산 필러로 나뉘는데요. 이 두 종류의 필러들이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눠지지만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시술이 과하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또 시술 후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서 모양이 불규칙해지는 경우에는 히알루로니다제라는 녹이는 주사가 있어 쉽게 녹일 수 있으며 히알루론산 필러의 효과는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비히알루론산 필러는 제품에 따라 5년 내외로 효과가 유지가 되며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과가 문제가 되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녹일 수가 없으며 수술적 처치를 통해서 제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 필러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뿌띠 성형이라는 것이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만족스러울 때 쉽게 해결이 안 된다면 뿌띠 성형으로서 큰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히알루론산 필러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러는 피부 속을 채워서 원하는 곳에 볼륨을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피부의 구조는 크게 표피, 진피, 지방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진피층과 지방층의 원료를 주입해서 볼륨을 만들어냅니다. 볼륨을 만들기 위해선 히알루론산이라는 원료를 사용하는데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에도 이미 존재하는 성분으로 자신 무게의 1000배 이상의 수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을 주입해서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피부 탄력 섬유를 지탱하게 하고 전반적인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필러를 시술하기에 앞서 수술 부위를 명확히 체크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국소 마취로 시술 부위만을 마취한 채 필러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소 마취는 리도카인 마취제를 주사하여 진행하게 되며 이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마취 크림을 이용하여 미리 마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술 부위가 넓고 많은 부위를 시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진행한 뒤 국소 마취를 진행을 하여 시술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환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 부위를 깨끗하게 알코올로 소독한 뒤 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당일 회복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필러 시술 후에는 멍이나 붓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바늘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세안이나 화장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3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주일간은 사우나, 찜질방, 열탕 목욕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필러가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시술을 하시던 음주, 흡연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필러를 맞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갑자기 시술 부위가 붓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연성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대체로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며 약물 치료 후에도 반복된다면 필러를 녹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붓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지연성 부종이 발생하였을 때 비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한다면 녹이는 주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위에 절개를 가하고 비히알루론산 필러를 다 긁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여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러의 유지 기간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원료의 필러를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되며 비히알루론산 필러는 2년에서 5년까지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원료 이외에도 유지 기간은 시술 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면서 자주 움직이는 부위인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필러의 유지 기간이 다른 경우에 비해 짧을 수 있으며 또한 같은 필러를 맞는 경우에도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유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러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멍이나 붓기, 홍반, 일시적인 통증, 가려움증으로 나눠볼 수가 있으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혈관 압박으로 인한 피부의 괴사나 변색, 매우 드물게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실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높고 경험도가 높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심하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시술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러가 부족한 볼륨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보톡스는 무엇일까요? 대중들에겐 주름을 없애고 어려 보이고 싶을 때 보톡스를 맞으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톡스의 진짜 효능은 주름 개선보단 근육을 풀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톡스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톡스는 사실 상용화가 된 명칭이라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미국 엘러간사에서 만든 보툴리눔 톡신의 상표명이며 정식 명칭은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하지만 설명하기 좋게 보톡스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 시술은 기본적으로 우리 얼굴에서 근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마의 주름, 눈가 주름, 콧등 주름, 미간의 주름 등을 막아주게 되며 그 외에도 근육이 커서 미용상으로 좋지 못한 경우 근육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턱 근육이 큰 경우나 종아리 근육이 큰 경우, 승모근 근육이 큰 경우에도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한증이나 어깨 통증에도 보톡스를 주사하여 땀 분비나 근육통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보톡스는 얼굴 잔주름 때문에 고민을 갖고 계시거나 습관적으로 인상을 쓰시는 분, 웃을 때 양쪽 눈 옆으로 주름이 심한 분, 얼굴 근육이 비대칭이거나 턱 근육이 많이 발달되신 분, 싸나워 보이거나 가녀린 얼굴선을 원하시는 분, 종아리나 승모근이 발달하여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보톡스 시술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지 않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인중 부위의 세로 주름 부위는 보톡스를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위는 아주 소량으로 주사하였을 때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잘못 맞은 경우에는 침이 줄줄 흐른다거나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할 수 있으며 표정도 어색해질 수가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고 있으며 대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이나 피부 탄력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스킨 부스터 등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주로 상안 통조림 등에서 발생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만든 독소입니다. 이 독소를 근육에 주사하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막아서 근육의 움직임을 일정 기간 완화시키게 됩니다. 이 독소는 1989년에 미국 FDA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으며 처음에는 사시나 사경, 안면경련이나 뇌성마비 등의 근육, 신경질환의 치료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안면의 치료를 위해 주사한 환자에서 눈가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여 그때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독이라는 말을 듣고 이 보톡스가 위험하지 않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독 자체만으로 위험성은 상당한데 실제로 이 독 1g만으로도 약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제조 과정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아주 소량을 희석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보톡스 자체가 위험하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톡스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술 부위의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기는 주름들은 보톡스가 근육의 움직임을 막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되지 않아 피부 표면의 조직을 펴는 원리로 주름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주름을 채워서 안 보이게 하는 필러와는 다르게 보톡스는 근육의 수축을 막아서 주름이 지어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둘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를 잘못된 부위에 시술하거나 과도한 용량을 사용할 경우 근육마비가 발생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마 보톡스를 맞은 뒤에 눈이 처져 보이거나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해서 바깥쪽 눈썹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턱 보톡스 후에 오히려 근육이 튀어나와 보인다거나 볼거짐이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 눈썹이나 턱 근육이 오히려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에는 보톡스의 추가 시술로 충분히 교정될 수가 있으며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톡스 시술 후에는 주사 부위를 과도하게 만지거나 누르지 않아야 하고 경락 마사지나 시술 부위에 압박을 주는 행위는 당분간 자제해야 합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 음주는 일주일 정도 삼가야 하며 사각턱 보톡스를 맞은 후에는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은 자제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1에서 2주 후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톡스는 시술 후 3일에서 4일이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잦은 보톡스의 사용은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면 시술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술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바디 시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직접 흡수를 시켜서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미백, 재생 등에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레이저라든지 주사를 통해서 피부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은 뒤에 피부에 발라서 흡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해서 피부에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스킨 부스터들이 존재하는데요. 미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스킨 부스터, 재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스킨 부스터, 탄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스킨 부스터 등 다양한 종류의 스킨 부스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에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서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저와 함께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뿌띠에 사용되는 보톡스나 필러, 실 자체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연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료 자체가 연구될 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청소년기보다는 성인이 돼서 시술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턱관절에 장애가 있거나 외형상의 문제로 시술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 하에 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산 제품과 수입산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가격과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국산은 보급형 필러, 수입산은 고급형 필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입산 필러가 검증의 기간이 오래되었으니 더 믿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국산 필러도 많이 발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입산 필러는 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국산 필러는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신뢰가 더 가지 않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더 안전하고 오래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뿌띠 시술이라는 것 자체가 간단하고 쉽게 하고자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보톡스, 필러, 실 등을 같이 시술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성형 수술과도 충분히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흔히 볼륨을 채우는 물질은 본인의 자가 지방 이식과 필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가 지방 이식의 경우에는 본인한테서 추출할 수 있는 지방이 부위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식한 지방도 재흡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40%에서 50% 정도는 없어지게 됩니다. 필러는 넣을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없으며 재흡수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볼륨을 충분히 넣을 수 있으며, 하지만 너무 과한 볼륨을 원할 경우에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넣는 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프렌즈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의 주제를 저만의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뿌띠 성형은 액세서리다.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액세서리는 패션에 포인트를 주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착용했다가 벗을 수 있고, 나에게 어울리는 모양을 고를 수 있고, 원하는 곳을 빛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뿌띠 성형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필러는 영양제이다. 필러가 몸에 좋으니까 챙겨 맞아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몸에 부족한 영양 성분들을 각종 비타민, 영양제로 채우듯이 내 얼굴에 부족한 볼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톡스는 양날의 검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톡스의 원료가 독이라고 했는데 적정량을 잘 사용하면 얼굴형도 예뻐지고 주름도 펴지고 우리에게 꽤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인 것 같아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뿌띠 성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평소 성형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성형에 망설임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든 적당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러와 보톡스는 분명 간단하고 빠른 성형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시술을 받는다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매력도 감춰버릴 수 있으니까요. 모두 충분히 고민하고 상담받으시고 필요한 만큼만 시술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도원이었습니다.